네, 안녕하세요. 북한 공산당과 협력해서 일본과 전쟁하여 이기자. 반대하는 것들은 타도해야 할 친일파들이다. 애국 세력은 항일파로 집결하자. 이렇게 말하는 문 정권의 선동책이 과연 성공할까요? 저는 처참하게 실패하고 역풍 맞아 모조리 폐기 처분되리라고 봅니다. 그 근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본을 이기고 싶은 것은 모든 한국인의 본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일본에게 지기 싫습니다. 이기고 싶습니다. 그런데 문정권처럼 하면 절대 일본 이길 수 없고요. 한국이 오히려 패망하게 될 겁니다. 일본은 자유대한민국의 적이 아니고 일본이 한국을 침략한 사실이 없는데도 일본을 향하여 전쟁을 하자면서 죽창가 털면서 선전선동질하고 평화경제 헛소리 나불거리며 북한 공산 집단과 경제협력으로 일본을 이기자고 선동질하는 즉 마귀 같은 거짓말 옹호 세력들이 자유 대한민국의 적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선 현재까지 배경부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본 제국주의 시대에 강제징용 피해를 당하신 분들 개인 손해배상 문제, 즉 개인적으로는 배상하는 것이 정당하다, 옳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국내에서 견해는 분명히 갈릴 겁니다. 현재 대부분 판사들의 구성, 성향에 저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저것들 50만 원짜리 싸구려 변호사라도 고용하기 싫습니다. 그래도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면 우리는 이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근거는 우리가 헌법을 승인할 때 법원의 최종 판단에는 더 이상 다투지 않고 승복하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입니다. 법원의 판단이 언제나 옳기 때문에 승복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도 재판질 안 하고 개판질 많이 하잖아요. 거짓말쟁이 판사년들, 판사놈들 많이 봤잖아요. 인간 대 인간으로 보면 멍청하고 애송이스러운 판사님들 많잖아요. 그래서 법원의 최종 판단에 승복하는 것은 그 판결이 옳기 때문이야 이라기보다는요, 그렇게 승복하고 더 이상 다투지 않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입니다. 또 그래도 옳게 판단하는 경우가 많기도 하고요. 네. 그런데 일본이 한국 대부분 판결에 승복한다고 약속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일본이 한국과 약속한 것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입니다. 이 약속을 일본이 어겼습니까? 아니죠. 일본 주장은 이 협정으로 개인 청구권 배상도 다 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일본의 이 주장이 완전히 틀렸다고 증명할 수 있습니까? 대법원 판결이 났으면 한국이 책임지고 그 판결을 집행할 생각을 해야지 왜 일본 보고 다시 책임을 지라고 합니까? 물론 이렇게 주장할 수는 있겠고요. 일본이 이를 받아들이면 좋겠죠. 그런데 일본이 분명하게 한국 주장이 틀렸다고 1965년 그 협정에 위반된다고 의사를 밝혔잖아요. 일본이 잘못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제 와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을 넘어서서 일본에게 추가로 책임을 물을 근거가 없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일본이 안 한다고 일본을 욕지를 해야 합니까? 약속을 어긴 것은 한국 아닙니까? 이런 짓을 하는 문정권 또라이들을 욕을 해야지 왜 일본을 욕을 합니까? 한국 사람이면 무조건 일본을 욕을 해야 합니까? 이미 일본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보복할 것이다 이런 점을 밝혔습니다. 문정권은 일본의 도발을 오히려 부추기고 국내에서 반일 감정 선동질하고 결국 항일파와 친일파로 국민을 편을 갈라서 지지 세력은 항일파로 결집을 시킨 다음에 이 자유민주 세력은 친일파로 매도해서 타도하고 내년 총선 이후 대선에서 종북 주사파, 좌파 독재 정권 장기 집권을 위한 흉계로 이런 망국 노름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아주 강하게 든다는 겁니다. 심지어 북한 공산 집단과 경제 협력하면 단숨에 일본을 이길 수 있다고 선전선동을 하는데 결국 아무런 실체도 없는 반일 항일 투쟁을 고리로 북공과 연대하여 공산화하겠다는 거 아닌지 의심이 아주 강하게 듭니다. 지금 반일 투쟁, 항일 투쟁에 무슨 실체가 있습니까?
일본의 경제보복의 대응책으로 등장하는 것들 한번 보십시오. 참으로 한심합니다. 이런 것들이 대책입니까? 예? 감정풀이 아닙니까? 반대파 공격하는 선동질에 저는 불과하다고 보입니다. 어떤 미친 세금 구더기가 1965년과 한일 청구권 협정 파기를 선언하자고 선동질인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렇게 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거짓말 옹호하며 더불어 지랄 난동질 하던 세금 구더기들이 갑자기 일본이 패망한다는 미친 소리를 지금 나불대는데 표 한번 보십시오. 일본 세계 3위 경제대국이고요. GDP는 한국의 3배가 넘고요. 인구는 한국의 2.4배가 넘습니다. 무슨 갑자기 일본이 패망한다고 헛소리 합니까? 대단합니다. 하여튼 일본 여행 금지론이 나오더니 내년 도쿄올림픽 보이콧하자고 지랄입니다. 이게 대책입니까? 에? 아주 멍청한 이유가 가관입니다. 방사능 오염으로 국민 건강을 위한답니다. 아니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일본을 여행하고 있고요. 도쿄올림픽 참여를 하는데 여행 금지, 올림픽 보이콧 한다는 소리나 한국의 문정권 또라이들밖에 없는데 무슨 잠꼬대 같은 헛소리를 하는 겁니까?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것을 저것들 멍청이가 뭘 알겠습니까? 쏘가서 좋다고 박수치는 것들은 도대체 뭡니까? 이 썩을 무리들이 갑자기 애국가 없앨려는지 해괴 망측한 짓거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대책입니까? 자유 대한민국 체제 전복하려는 이 반역질 아닙니까 이거? 열받는 일이 또 하나 있습니다. 지난번 그 국회 운영위 보도를 보니까요. 대통령은 한시직 머슴 아닙니까? 그러면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는 거는 그 머슴이 잠시 부리는 그 머슴의 종 아닙니까? 본질이 그렇잖아요. 국회의원이면은 주인의 대표 자격으로 질문을 하는 건데, 머슴의 종이 말이죠. 감히 바락바락 대드는 꼬라지를 한번 보십시오. 짜증나지 않습니까? 저는 엄청 열받았습니다. 그거 보면서. 그것도 헛소리 하고 있어요. 북한 공산 집단들이 탄도미사일 연일 날리고 쳇박질 할 때는 말도 못하고 알이 꾹 쳐닫고 있던 새끼들이 감히 주인의 대표한테 저런 무도한 짓거리를 거리낌없이 하고 있습니다. 저것들을 제대로 내버려 둬야 합니까? 그냥 북공과 협력하여 일본과 전쟁에서 이기자. 반대하는 것들은 타도해야 할 친일파들이다. 애국 세력은 항일파로 직결하자. 이런 문정권 선동책 저는 성공 못한다고 봅니다. 처참하게 실패하고 역풍 맞아 모조리 폐긴 처분될 거라고 보는데 이제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 4가지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1번 한일 무역전쟁은요. 문정권의 거짓말, 선동으로 시작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성공하려면 계속해서 거짓말로 선동하는 것이 먹혀야 되는데 과연 한국 국민들이 계속 쏟고 또 쏟고 한 번 쏟고 두 번 쏟고 자꾸만 쏟겠습니까? 그렇게 멍청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한국의 대법원 판결대로 이행하지 않는 일본이 잘못이고 여기에 경제보복까지 하는 일본이 나쁘다고 문정권이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틀렸습니다.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판결은 한국에서 이행하면 되고요. 일본이 이 판결을 이행할 의무가 없잖아요. 일본이 자발적으로 이행해주면 고맙지만 안 한다고 잘못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일본 입장에서는 1965년 종결된 것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한국이 계속 일본한테 도발을 하는데 일본이 참고 웃고 넘어가면 좋겠지만 더 이상 문정권 꼬라지 못 참겠다고 경제보복 할 수도 있잖아요. Why not? 가령 얼마 전에 불법 이민자들을 멕시코 남부 국경에서 막아달라는 트럼프의 부탁을 멕시코가 거부를 하자 트럼프가 좋다 그럼 이행할 때까지 매월 관세 올리겠다고 보복을 해버렸는데 저는 이거 잘했다고 봅니다. 제가 이거 분석한 영상도 올라와 있습니다. 결국 멕시코가 바로 트럼프 말대로 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문정권이 틀렸다고 적극적으로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더 이상 썩지도 말고요 침묵하지도 말아야 한다고 봅니다. 일제 불매 운동하는 마트는 우리가 불매를 해버립시다. 그냥 아사히 맥주가 무슨 잘못이라고 안 판다고 지랄입니까? 무슨 일본 여행 금지에 올림픽 보이콧 개지랄입니까?
지금 마귀 같은 것들이 편 가르기 하면 확실히 문정권 반대편에 서면 되잖아요. 응? 우리는 일제시대의 친일파 아니고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 보장하는 선진국 일본과 친하게 지내는 자랑스러운 친일파입니다. 예. 문정권 지지하고 일본 불매하는 것들은 토착 빨갱이 또는 덩신들이겠죠. 토착 빨갱이들은 따로 모아서 소각해버리고요. 덩신들은 계몽을 해야 합니다. 속아서 덩신짓 하지 말라고요. 두 번째, 경제가 더 급속도로 망가질 겁니다. 방금 블룸버그 기사는 보십시오. 한국 주식시장이 금년도 글로벌 최악의 실적으로 꼬라박았다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슬픈 거꾸로 1등이 이것뿐이겠습니까? 1분기 경제성장률 OECD 꼴찌 그룹입니다. 문정권 2017년 5월 10일 날 문 열었는데 5월 8일 코스피 2292였습니다. 2292. 오늘 종가 1920입니다. 16% 이상 시원하게 폭삭 말아먹었는데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외국 탓하면 안 됩니다. 주요국들 주가지수 다 올라 있습니다. 보십시오 한번. 특히 미국은 이번 주 좀 내렸지만 지난주까지 사상 최고치 갱신 중이었습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 이전에 이미 한국 경제가 망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거 문정권 업적입니다. 이 내용은요, 지금은 더 이상 다루지 않고요. 이미 충분히 분석되었고 관련 영상 올려져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러지 않아도 경제가 망가지는 판에 이 망가지는 경제를 살리기 위한 노력은 보이질 않고 무슨 짓을 하더니 일본과 갈등을 유발해서 경제대국 일본의 보복이나 처맞으니 완전히 한국 경제는 설상가상 아닙니까? 이미 시장은 한국의 실패를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원환율, 원엔 환율 그래프 보십시오. 한국의 실패를 예고하는 겁니다. 시장이 가장 스마트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가장 똑똑한 사람도 시장의 일부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시장을 속일 수 없습니다. 또 시장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 시장이 한국의 실패를 미리 보여주는 것이 환율 움직임입니다. 환율 상승은 상대국보다 약화된다는 시그널입니다. 당신들은 잘 듣고 깨달으세요. 문정권 거짓말에 더 이상 속지 마시고요. 그러면 이제 논리적으로 한국이 더 힘들어지는 이유를 한번 봅시다. 한국이 오늘날 역사상 가장 성공한 이런 그 국가가 된 거, 그거는 한국, 미국, 일본 동맹을 기초로 서로 경쟁적 협력관계, 경쟁적 동업관계 비슷하게 움직인 겁니다. 물론 한국도 피나는 노력을 하였지만요, 일본과의 이 경쟁적 협력을 통하여 발전한 겁니다. 이거를 부정하면 안 됩니다. 그 결과가 부품 소재는 일본이, 중간재 완성품은 한국이 이렇게 맞다가 그 완성품의 일부를 지금은 이제 중공, 베트남 등을 활용하는 이런 국제적 분업 관계라는 겁니다. 이 국제적 분업이라는 거 좀 더 와닿게 얘기한다면 일종의 국제적 동업 관계라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일본을 정말 이겨야 하는데 그거는 뭐 본능이라는 거예요. 한국에는 본능입니다. 일본한테 치고는 못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아주 매력적인, 아주 스마트한, 아주 유능한 동업자라는 겁니다. 네. 일본의 보복이라는 것은 여기에 타격을 준다 이런 것인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애송이 세금 구더기들, 덩신들이 말이죠. 무슨 대응책이랍시고 20개 소재는 1년 내에 80개 소재 부품은 5년 내에 일본을 대체한다고 발표를 하던데 한마디로 웃깁니다. 실패합니다. 분명히 실패합니다. 1년 이전에 한 2, 3개월 지나면 심각한 문제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일본의 핵심 소재 부품은요, 일단 세계 최고 품질에 가장 저렴하게 공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 수요자들이 발주할 때부터 특정 부품이나 특정 소재는 일본산 사용을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일본을 이기려는 것은 한국인의 본능이라고 보는데 경쟁에서 일본을 반드시 이겨야 하는데 일본 이기기 위해서는
일본과 협력하면서 치밀하게 우리 경쟁력을 키우고 이것이 시장에서 평가를 받고, 즉 수요자가 기꺼이 일제와 한국제를 비교를 해서 한국제를 선택을 할 때 한국이 일본을 이기게 되는 겁니다. 시장의 심판, 시장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지금은 공개적으로 대놓고 대규모로 그냥 일본을 대체하겠다고 지랄인데 가소롭게 짝이 없습니다. 아주 멋진 스마트한 동업자를, 그리고 아주 예의 바른 동업자를 무시무시한 경쟁자로 만드는 매우 멍청한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이 일본을 대체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일본이 한국을 대체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한국이 국가가 나서서 대놓고 일본을 대체하겠다고 지랄을 하면은 일본은 가만 보고만 있겠습니까? 한국은 크게 박살이 날 겁니다. 전략도 없고요. 멍청한 짓거리 뿐입니다. 예송이 등신, 좌파, 꼴통들이 한국을 지금 망가지게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정권, 종북 주사파, 운동권 꼴통들 계산착오입니다. 계산착오. 되지도 않는 대책이라는 것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성공 비슷하게 하려면 말이죠. 세 가지 이 조건을 모두 충족을 해야 됩니다. 기업들이요. 첫째, 이 문정권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 주고요. 두 번째, 의미 있는 기간 내에 개발이 성공하고요. 세 번째, 이 개발품이 시장에서 수요가 되어져야 합니다. 이 수요자는 해외에 있습니다. 해외에. 이 세 가지 동시에 충족되어야 하는데 모두 의문입니다. 해외 발주자가 일제를 원하면 개발된 한국 제품은 팔리지 않습니다. 경쟁력 있는 한국의 기업인들, 이 사람들은 이미 글로벌 인재들입니다. 토착 빨갱이들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가장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볼 때요, 한국에서 어느 정도 성장하고 즉 돈 벌고 국제 경쟁력 갖추었으면요, 한국에서 더 돈 벌려고 하면 멍청한 짓입니다. 한국에서 기업 키우려고 하면 멍청하다 이겁니다. 이미 번 돈 지키는 게 가장 더 중요합니다. 여기에 갖고 있다가는 뒤지고 나면 국가에게 상속세로 강탈당한다는 겁니다. 국유화된다는 겁니다. 해외로 떠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저도 이런 게 싫어요. 이렇게 그러는 게 너무너무 싫어요. 그러니까 이걸 막아야 한다. 이렇게 안 하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난 그걸 촉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일본의 보복으로 한국에서는 일본과 경쟁을 해야 하지만 해외에서는 일본과 협조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한국을 떠나야 하는 이유가 더 추가될 뿐입니다. 네 번째, 마구잡이, 퍼주기, 역풍이 불기 시작할 겁니다. 반미, 반일 이런 헛된 사상에 찌들어서요, 제대로 된 공부는 안 하고 제대로 된 사업 경험도 없는 것들이 가짜 뉴스에 댓글 조작에 촛불 등신들 끌어모아 갖고 선동질로 정권 사기 쳐먹었다고 보이는데, 이것들이 그 후 한 짓은 무조건 퍼주면 이긴다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 인상률 세계 최고 수준으로 했잖아요. 그랬더니 경제 성장률 세계 꼴찌로 꼬라박았습니다. 소득주도 성장 지랄하더니 소득은 쭈그라들고요, 주 52시간 강제한다고 지랄하더니 일본 핑계로 슬그머니 후퇴를 해버렸습니다. 이런 짓 하면 분명히 망합니다. 그리스,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다 망했습니다. 근데 저것들은요, 한국이 망해도 권력만 유지하면 우리끼리 흥청망청 가능하다 이런 꼼수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오로지 등신들 끌어모아서 저거 편 만들어서 막 퍼주기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역풍이 시작될 겁니다. 올해부터요, 기업들 이익이 급감을 해서 법인세, 세수 폭삭 쪼그라든다는 겁니다. 돈 없으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못 퍼주는데 어떻게 합니까? 딱 두 가지죠. 부자 정세한답시고, 서민들을 선동하면서 사실은 개인들한테 세금 강탈하려고 지금 눈이 벌겋게 돼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빚내서 흥청망청 하려고 그러겠죠. 이 모든 것이 다 국민들의 저항이 시작될 겁니다. 더 이상 퍼주는 것이 힘들어진다 이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여기서 이제 딜레마가 되는 거죠. 문정권의 딜레마.
포기할 수도 없고요. 계속할 수도 없고요. 이렇게 된 겁니다. 반일 시위, 불매운동, 꼴값질은 문정권 선전선동질에 등신노름하는 것입니다. 거부합니다. 우리는 일제시대의 친일파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 보장하는 3대 경제대국 선진국 일본과 친하게 지내는 자랑스러운 친일파입니다. 예. 문정권 지지하고 일본 불매하는 것들은 토착 빨갱이 아니면은 등신들입니다. 토착 빨갱이들은 따로 모아서 소각해버리고요. 등신들은 계몽을 합시다. 쏘아서 등신짓 하지 말라고요. 예, 이상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